고용이 늘고 그다음에 임금이 는다면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에 나온 지표들은 소비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표가 좀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까? 네. 먼저 고용 비용 지수에 관해서 이제 미 연준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전기 대비 이제 둔화된 거는 이제 전기 대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4분기 둔화됐다는 거는 이제 향후에도 이제 고용 비용 지수가 하락할 수는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그리고 시장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1분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는 1월 달 이제 미국의 경우는 1월 달이 재계약 시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임금 인상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렇네요. 고용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시급 최저 수당의 경우에는 이게 23개 주에서 7.2% 가량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7.2%요. 예, 근데 레리 서머스 트위터에서 오늘 봤었을 때 네네. 추정 결과 한 미국 노동자의 한 800만 명이 이제 그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네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고용 비용 지수가 저도 이제 하락 조짐으로 갈 것은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1분기는 조금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재계약 시즌이기도 하고 예, 임금도 맞습니다. 많이 오를 거고 최저 시급 자체가.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의 노동 수요 위축으로 네네.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그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비, 산업, 생산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것은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차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통화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는 노동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 금리가 양으로 전환되는 그때 되면은 노동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지고 있는 미국 노동 시장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첫 번째 결국에는 이제 그 노동 공급이 이제 생각보다 적다. 그것이 이제 특이성인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네. 최근에 그게 이제 한 80만 명 정도로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신규 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출생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시각이 핵심 연령층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한 퇴사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삶의 복지, 삶의 질 이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평균 노동 시간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는 공급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아서 여전히 많이 쓰이는 용어로 노동 시장은 타이트할 수가 있다. 그것이 임금 상승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둔화 흐름으로 갈 거지만 왜냐하면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둔화 흐름으로 갈 거지만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높은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만은 그만큼 실질 소득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감소해서 이제 소비가 하락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노동 시장의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노동 소득, 근로소득은 이제 소비자들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견조한 고용 시장이 뭐 최근에 좀 이따 논의할 수도 있지만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의 주된 근거로 그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네. 또 꼭 하나 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예. 그 미국이 고인플레이션 시작된 게 뭐 다른 나라들과 다 같이 그냥 팬데믹 때문에 공급 문제 공급망이 무너졌으니까. 공급망 무너졌을 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점령으로 있었고. 그 연료 그 석유 인상 네. 요것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 다른 국가들하고 다 마찬가지죠. 동일하지만은 예. 미국이 특히 인플레이션을 세게 맞은 게
그 소비가 올라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소비가 왜 올라갔느냐? 그때 저 미국이 GDP의 20몇 %의 지원을 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살펴했죠. 직접적으로 그 재정 정책으로 뿌렸죠. 그것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었고 그게 그 뭐 어떤 사람들 주장으로는 미국이 그 팬데믹을 좀 쉽게 넘어가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선 소비가 절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저축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지금 그때 받은 돈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 지원도 끝났고 이제 그 받은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 지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그 과거 재정 지원 효과가 떨어져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정 정책 그 지원받은 효과는 떨어지지만은 고용 효과는 올라가지만은 네. 그게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조금 더 높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 미국이 그 재정 지원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 했다. 이걸 본다면은 우리도 그 지원을 생각할 때 뭐 팬데믹 때문에 지원이든 경기 침체 때문에 지원이든 그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